예, 저희가 준비한 5위와 6위인데요. 먼저 위의 얘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요즘 홍남기 총리 대행이 최근 백신 수급 논란에 대해서 정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 그러니까 우리의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그의 말. 근데 어제부터 좀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남중일기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심각한 역병으로 많은 수군이 고생을 하였고 이수신 장군께서도 18일간 앓으면서 위기의 고비를 맞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백신 수급 문제의 근본 해법 중 하나가 백신 자주권의 확보, 즉 국내 백신의 개발입니다.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국내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전임상, 임상, 생산, 전주기에 걸쳐 총력 지원 중에 있으며 예, 김태현 변호사님. 물론 뭐 홍남기 직무대행의 말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돌아가는 분위기가 지금 백신 수급에 숨통을 트인 지 얼마 안 됐는데 국산 백신 개발 언급하고 뭐 내년 초 얘기하고 임진왜란 얘기하는 거를 두고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는 지적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이순신 장군 얘기 많이 합니다. 신의경에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이죠. 이순신 장군 얘기 나온다는 건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녹록치 않기 때문에 예.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군 이겼듯이 우리도 열심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좋죠. 국산 백신 반드시 해야죠. 근데 언제 나오죠? 그거 기다리고 그냥 우리 손 빨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백신 전문가는 아닌데 오늘 홍남기 대행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5개 기업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개는 2상에 들어갔다. 하반기에 3상 있을 거다. 그런데 제가 백신 전문가는 아니지만 신약이 3상이 힘들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 단계요. 그렇죠. 예. 아스트라제네카도 결국 3상에서 미끄러지면서 굉장히 출시가 늦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국산 백신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 전까지 그러면 내년 초에 개발되면 내년 초까지 우리 주사 안 맞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현실적인 거. 파이자든 모더나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우리 국민 전부 다 맞추는 백신이 계약했다. 이게 아니라 언제쯤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과연 11월에 집단 면역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성급한 발언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번 화이자 추가 구매를 통하여 집단 면역 달성 시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일일 최대 150만 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한 접종 역량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로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정부가 제약사와 계약한 백신 도입 이적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국산 백신에 600억 넘게 지원한다는 홍남기 총리 대행의 얘기도 있었는데 김경진 의원님, 저하고 좀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홍남기 직무대행이 올해 말 내년 초에 국산 백신 개발한다고 했더니 권준호 원장은 국내 백신 치료제 연구 개발이 기대 이상 속도를 못 낸다. 또 며칠 전에는 5월 말부터 우리 백신 접종 역량은 하루 최대 15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더니 바로 그날 100만 명, 150만 명 백신 접종 달성 시점은 7월쯤이다. 이렇게 좀 엇박자,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제 국민 혼선만 더 주는 격이 됐거든요. 일단 6월 30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죠. 1200만 명이 진짜 딱 맞는지 안 맞는지. 예. 근데 저는 백신 계약 날짜 어긋남이 없이 계속해서 잘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전히 불안감 떨칠 수 없고 과연 정부 당국자 말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백신 자주권 주권 문제는 사실은 옛날 사스 메르스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기재부에 계셨으면 기재부에서는 이 국가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기재부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제 과기부 이런 데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 백신 주권과 관련된 연구 개발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돈의 지출에 의사결정을 해주는 게 기재부인데 여태까지 안 했으면 사실은 좀 기재부에서 반성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좀 저도 몰라서 여쭤봤더니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하기에 여건이 그리 좋지 않답니다. 아하. 왜냐하면
첫째는 인종적 다양성이 없고 두 번째는 이게 어느 정도 이 코비드 19에 걸릴 만한 가능성이 있는 또는 걸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숫자 이상이 돼야만 코로나에 걸릴. 예, 그래야만 이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는 이게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 집합금지라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가지고 방역이요, 그렇죠.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이 국내에서 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결국은 임상실험을 해외 인도라든지 또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건 의료와 관련된 기본적인 외교 네트워크 역량이 충분해야만 이 1상, 2상, 3상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요건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 요건을 충족할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가령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뭐 600억을 꼬라박든 뭐 1000억을 600억을 투자하든이라고 집중적으로 좀 바로 하겠습니다. 예. 예, 집중적으로 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현재의 어떤 보건 외교 협력의 이 정도로 봐서는 개발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가 현실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년까지 해서 이 백신 자주권을 개발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네. 일단은 전문가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쉽지 그러게요.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과연 6월까지 1200만 명 접종이 됐으면 좋겠는데 6월 30일까지 한번 지켜보고 그날 또 그쯤에서 이 방송에서 한번 숫자를 한번 맞춰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글쎄, 뭐, 국민적 불안감은 좀 감출 수 없다, 뭐, 이런 분석까지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갑자기 목소리가 더 커진 홍남기 총리 대행의 모습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이 홍대행의 유임설이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게 되면요,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좀 계속 보세요. 아니요, 제가 정부에 가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 분량조차도 확보하지 못하면 그건 정부의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의원님.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했다고 우리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나 재정 건전화에는 관심이 없고 집권 여당의 요구에 따라서 복권 열쇠를 내준 공력을 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역과 백신 사령탑 역할까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김관욱 교수님. 네. 일각에서는 물론 정면 대응하고 사실관계 바로잡는 게 총리 대행의 역할이긴 한데, 야당에서는 정치부총리다, 마음이 강원도 콩밭으로 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좀 입장을 분명하게 이제 내세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로서 야당이 저렇게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거라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 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각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오해가 있으면 이제 불식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유임된다 뭐 이런 것까지 연결이 유임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퇴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백신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 정부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선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조금 더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나간 측면은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5개 회사가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백신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좀 어떻게 불어넣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해줘야지 이게 뭐 정치부총리다 뭐 또는 강원도지사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뭔가를 좀 사실로 보는 시각이 너무 많다. 그런 측면에 좀 안타깝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그 단어보다는 이제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정정은 우리가 되죠. 지금 예. 다른 건 몰라도 이 예. 백신, 특히나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좀 협력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각, 이게 부정적인 시각,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좀 믿고 기다리고, 근데 언론은 또 이제 검증에 대한 또 노력도 계속 해야 되니까요. 이도훈 의원님. 네. 이 부분 홍남기 총리 정말 유임설이 실제로 좀 있는 거긴 한 겁니까? 뭐 지금 이제 바꾼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후임 인사를 찾다 보면은 여의치 않은
그 경우가 많고 이번에 인사를 할 때 기재부 출신들이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주요직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새로 기재부 내에서 또 대타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려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거는 뭐 인사라는 거는 오늘까지 결정했다 내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봐야 되는데 정치부총리의 역할은 조금 약간 의심을 해볼 대목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20일에 국회에 나와서 김은혜 의원의 그 질의에 답변할 때는 사실 그 정세균 총리 떠난 자리에 갑자기 메꾼을 하고 준비도 잘 안 돼서 백신하고 치료제도 그 구분을 못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느낌을 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그 주도권을 얘기하는데 조금 오버한다고 느끼는 게 화이자나 모더나가 국가의 주도권을 위해서 백신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의 사명, 치료를 하겠다. 그리고 기업의 사명, 경영적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미국이나 영국도 무슨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방어적으로 나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좀 공세적으로 그 홍보를 강화하자 이런 차원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조금 자주권, 임진왜란, 이순신 이런 거에 정치적인 색이 보이고 지금 이제 강원도 그 얘기를 하는데 계속 연임이 돼도 이제 정권이 어차피 바뀌어야 되니까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죠. 강원도 춘천 출신입니다. 최근에 강원도를 많이 방문하고 추석이나 설날 선물에 춘천 명산물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는 춘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도 의왕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그 지사상이라는 게 뭐 손학규, 남경필, 이인재처럼 김문수처럼 대권 주자도 있지만 이전에 임창열 지사처럼 경제부총리 출신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조금 이게 보폭이 좀 넓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백신 사령탑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러울 수밖에 없는 외국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때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였던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공식석상에서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연출했었는데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And our own vaccine supply, as it grows to meet our needs, will become an arsenal for vaccines for other countries, just as America is an arsenal for democracy for the world. 오늘 꽤 의미심장한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해서 저희가 좀 만나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위한 백신 무기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백신 특허권에 대해서도 좀 뭔가 한 발 좀 물러서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그럼 미국과 우리 어느 나라가 좀 가까운지에 대해서 백신 수급도 빨라지는 거 아닌지 우리도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백신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급격하게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는데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무기고 얘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이 백신을 갖고서 이제 저개발 국가에게 제공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행태를 반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좀 말 잘 들으면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덜 주고 뭐 이런 생각이 이 기저에 깔려 있다면 이거 자체로서는 미국의 어떤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걸 공공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특허권을 일정 부분 해제를 하고 복제 상품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동안에 이런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미국이 패권국 또는 리더국으로서 하는 역할인 것이고 이럴 때 비로소 모든 국가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참 우리를 잘 이끄는 그런 국가구나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무기고라는 단어가 이제 아스날이라 해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무기고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공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백신 공장이 되겠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김관욱 교수님 같은 지적을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한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요. 일단 백신 수급 얘기, 홍남기 부총리와 미국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